스태그플레이션 온다. 시장도 와르르 붕괴. 스태그플레이션은요, 저성장의 고물가를 말합니다. 경제 위기의 전형적인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지금 권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입니다. 건원 이 말은요, 핵심 물가지표라는 뜻이고요. 일반적으로 계절이 강한 거 농산물 빼고요, 일시적인 강한 거 유가 뺍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개인 소비지출의 물가지수를 정하는데, 이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중시 여기는 지표입니다. 이게 높으면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2025년 2월에 2.8%까지 올라갔습니다. 2025년 1월에 2.6%가 떨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약간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뭔가 물가가 올라가는 징후가 아주 강하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말입니다.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2022년 2월에 5.4%도 있으니까 그때보다는 많이 떨어진 숫자예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이게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줄줄줄줄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요, 결국은 물가를 올린다. 그래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물가 때문에 성장은 꼬꾸라진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두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물가를 보면 와, 이거 보세요. 지금 미국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2025년 3월에 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물가가 2.8%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5%까지도 간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말입니다. 2022년 8월에 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3월에 5%예요. 결국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런데 문제는 경기는 꼬꾸라진다는 신호가 나옵니다. 경기는 많이 꼬꾸라진다는 신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봐라. 경기는 꼬꾸라지는데 물가는 올라가네. 이렇게 시장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나빠진다는 그런 지표가 나오는데 그 지표를 보니까 진짜 미국 경제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져 간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말입니다. 지금 2025년 3월에 57까지 떨어졌습니다. 57. 그러니까 1월에 71.1이 2월에 64.7까지 떨어지고요. 3월에는 57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치가 100입니다. 100. 100이면 경기가 이제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돈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 좋아지니까. 100보다 넘으면 경기가 굉장히 확장된다 이런 의미고요.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쪼그라든다는데 57이에요. 쪼그라들어도 너무 많이 쪼그라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2020년 2월에 101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경제가 진짜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2022년 6월을 보면 50.0이 있습니다. 50.0. 그리고 2022년 11월에 56.8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최악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심리가 지금 소비를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물가가 높으니까 소비를 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성장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미국의 아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now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요. 3월 29일에 결국 2.8%로까지 떨어졌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2.8%가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지표대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분기면 1월, 2월, 3월인데 마이너스 2.8%가 된다는 것은 결국 경제가 성장률이 저성장 아주 심각해진다는 뜻이에요. 성장은 마이너스 2.8%, 물가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5%,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의 침체 속도가 빨라지고 보편 관세가 미국 경제를 망가뜨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지표를 보면 놀랍습니다. 지표를 보면 지금 나스닥 종합주가지수 기술주 중심입니다. 2.7% 폭락했습니다. 481.04가 빠져서 17,322.99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난 아니게 떨어졌죠. 지금 계속 말입니다. 연일 우하향은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S&P 500 대형주 중심입니다. 1.97% 떨어졌습니다. 112.37이 빠져서 5,580.94로 마감했습니다. 대형주도 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블루칩 중심의 다우산업지수 1.69% 떨어졌습니다. 715.8이 빠졌고요. 41,583.90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다우산업도 완전히 폭락했고요. S&P도 폭락. 게다가 나스닥까지도 2.7%니까 완전히 폭락이죠. 그만큼 시장은요. 침체에 대한 공포가 크다. 침체에 대한 공포가 크니까 그만큼 시장에는 두려움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예, 개별주로도 한번 가볼까요? 개별주로도 가보면 여러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러분 심상치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2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4,284.91까지 떨어졌어요. 오늘 하루만 2.95%가 빠졌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졌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는 그 정도로 떨어졌지는 않지만 1.58% 떨어져서 109.67까지 빠졌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엔비디아가 빠진다는 것은 AI 거품이 그친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그니피센트 7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줄줄이 와장창 무너졌어요. 예, 메타도요 주가가 지금 4.29% 떨어져서 576.74까지 빠졌습니다. 완전히 600이 깨졌죠. 600이.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200이 깨져서 192.72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4.29%가 떨어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여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안 떨어진 주가가 없습니다. 3.02% 떨어져서 378.80으로 마감을 했고요. 예, 알파벳도 말입니다. 알파벳도 심상치 않습니다. 알파벳도 4.89가 빠져서 156.06으로 마감했거든요.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는 겁니다. 애플은요. 애플은 2.66% 빠졌습니다. 217.90으로 마감을 했고요. 애플까지도 빠지죠. 테슬라라도 올라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테슬라도 결국은 더 많이 빠졌어요. 3.51% 빠졌습니다. 263.55로 마감했습니다. 시장 전체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크죠. 그만큼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요. 100년 만의 악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성장은 더뎌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장에 덮치면서 경제는 와르르 붕괴하듯 무너진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 요즘은요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무조건 말입니다. 제가 3년째 이 말을 하는데요. 무조건 일 열심히 해서 여기다가 현금을 쌓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그 기회가 언제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옵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잡아서 우리는 부자가 되면 되거든요. 지금 무리하게 시장에 들어가서 내 생업까지 망쳐가면서 투자할 이유 없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당연히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날을 천천히 기다리시면 된다. 그 말씀 제가 엄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에게 진짜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환진 TV가 부자가 되자고 정환진 TV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제 혼자만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부자 되는 게 제 꿈이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항상 시장을 보시면서 정환진 TV를 따라 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